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다인 의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딱 10분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내려놓으시고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젯밤 분명히 8시간을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겹고 예전에는 거뜬히 했던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숨을 헐떡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서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아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밤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의 부끄러움, 그 무력감,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 저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아주 정확하고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정체 오늘 제가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수백만 원짜리 병원 치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약국에 가시면 100원짜리 알약 하나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혜민 씨 66살의 전직 무역회사 임원이셨습니다. 처음 뵌 것은 5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깨를 짜펴고 악수가 힘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진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순간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발을 질질 끌며 걸으셨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밤새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십니다. 홍삼도 먹어보고 녹용도 먹어보고 비싼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사봤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점입니다.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습니다. 그분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드시는 것들 오늘부터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분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니, 에요. 지금 선생님의 몸은 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그 논바닥에 물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비싼 비료만 뿌리고 계신 겁니다. 바짝 말라버린 눈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린다고 해서 벼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줍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세계적인 세포 영양학자인 킴벌리 앤더슨 교수의 연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교수는 수십 년간 중년 이후 남성들의 혈액과 세포를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기력이 소진된 남성의 차이. 그것은 호르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 즉 세포 자체가 제대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굶주리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 60조 개의 세포들은 그 음식을 그대로 에너지로 쓸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잘게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어 아주 미세한 영양소 분자로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킴벌리 교수가 만난 무기력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특히 60대를 넘어가면서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 30조 40% 수준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에 가동하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밥을 먹어 생긴 포르당이라는 연료가 엔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비타민 B칩이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줘야만 비로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연료는 가득한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는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만이 둘을 분리시켜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위산이 약하면 아무리 비싼 고기를 드셔도 비타민 B는 단백질에 단단히 붙은 채로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나 제산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약들이 당장의 불편함은 덜어줄지 몰라도 실제로는 위산이라는 영양전환 공장의 문을 통째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킴벌리 교수는 이런 악을 장기 복용하는 남성들 중에서 진정한 활력을 유지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비타민 B는 에너지만 아닙니다. 남성의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미산이 줄어든다. 비타민 B12를 흡수 못한다. 에너지 엔진이 멈춘다. 무기력증이 온다. 산화질소도 만들지 못한다. 혈관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문제의 진짜 뿌리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오병준 씨 70살이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가방 안에는 각종 영양제 봉투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세어보니 하루에 드시는 알약이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비타민 B12 단독 제품이 있습니까? 그분은 봉투를 하나씩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 조금씩은 들어 있었지만 그 양은 새 발에 피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흡수율은 젊은 사람의 10도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등 미미한 양으로는 아무리 꾸준히 드셔도 결핍된 몸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원짜리 알약의 정체를 바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B12 단일 제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뒷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천마 뒷자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흡수율이 10도 20%밖에 안 되는 몸을 위해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입니다. 한마디 중 10도 20%만 흡수되어도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쌓여서 두기도에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텅 빈 공장에 제일 먼저 점화 플러그를 켜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쉬어야 할 시간에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켜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효과를 절반밖에 못 보십니다. 엔진을 켰다면 공장도 수리해야 합니다. 밤에 공장 수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점화 플러그를 꽂아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보십니다. 그 수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요? 눈떨림에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낮 동안 과부하 상태로 달려온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이제 쉬어도 됩니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온종일 긴장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깨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은 전부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의 열쇠를 만들어 놓으면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문을 열 때 문이 뻑뻑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산화질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조합입니다. 아침 비타민 B1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의 열쇠를 만든다. 저녁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고 혈관에 기름칠을 하여 다음날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하루 400mg이 적정량이지만 처음 일주일은 200mg에서 시작하십시오. 급하게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절대 고르지 마십시오. 가장 싸지만 흡수율이 고작 4%입니다. 거의 전부가 장으로 내려가 설사만 일으킵니다. 이것은 변비약이지 이완제가 아닙니다. 약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 글리신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마이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3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으로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1000마이크로그램의 경구 복용으로도 부족하실 수 있으니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수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 처방에 따라 주사제로 맞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황금 조합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엔진을 켜고 공장을 수리했는데 만약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의 힘이란 결국 혈액입니다.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 중요한 부위로 몰리는 나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열쇠를 만들고 문을 부드럽게 열었어도 통로 자체가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통로를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식품.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나물 무침에만 쓰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아닙니다. 그 어떤 비싼 해의 오메가3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훨씬 강력합니다. 들기름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염증 물질들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는 청소제처럼 끈적하게 뭉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제 3종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산화질소라는 열쇠를 만듭니다. 저녁에 마그네슘으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 통로를 대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질 때 맑고 깨끗한 혈액이 넓고 부드러운 혈관을 타고 아무런 막힘 없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수술에 기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벽한 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의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경고입니다. 그곳에 혈액이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뇌로 가는 혈관도 같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니 세 가지 조합은 단지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함께 지키는 생명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3개월의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몸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혜민 씨는 6주 후에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어깨가 펴져 있었고 악수가 다시 힘차졌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아침에 눈 뜰 때 기대가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비타민 B12와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활력은 병원 처방 전에 있지 않습니다. 악국 선반에서 그리고 부엌 찬장 안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숫자 1 또는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뜨겁기를 진심으로